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신선입니다. 신선이란 상상 속의 인물인데요. 현실의 인간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속의 집착이나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도교 사상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신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신선에 대한 말이 다소 특이한 곳에서 들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게 바로 불로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로유가 신선의 기운이 뭉친 우유라고 주장합니다. 이 우유를 마시면 질병이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심지어 장수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말 그대로 우유가 불로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유의 상태입니다. 이 불로유는 대부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온에서 보관한다고 해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추종자들은 이 불로유를 집착적으로 찾는다고 하니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삭다와 썩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음식이 변하는 상태를 뜻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유기화합물이 효모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몸에 유익하면 발효입니다. 반대로 몸에 해가 되면 부패라고 하죠. 예를 들어 삭힌 홍어를 생각해 볼까요? 사실 삭힌 홍어는 발효가 아니라 부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코가 뻥 뚫리는 그 강렬한 맛과 향에 열광하죠. 홍어가 썩지 않고 삭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척추 어류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요산이 축적되면서 삭혀지고 그 냄새는 요산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치즈 같은 유가공품은 동물의 젖을 발효시킨 결과입니다. 곰팡이가 삭히면서 생긴 부산물을 인간이 다시 먹는 거죠. 아마 불로유라는 발상도 이런 발효 과정에서 착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생과 신선도입니다. 발효가 아니라 부패된 상태에서 먹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불로유는 현대의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무모한 시도입니다. 불로초에 대한 환상은 고대 동양에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아방궁에서 미녀들을 두고 불로초를 찾으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난세에는 이런 허황된 믿음이 자주 등장합니다. 경제와 사회가 불안할 때는 종교나 정치 형태로 둔갑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죠. 자신을 신의 대리인이나 신선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의 불안과 질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추종자들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는 정치와 사회의 건강함이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강의 핵심은 바로 순환과 리듬입니다. 순환은 혈액의 흐름입니다. 리듬은 일상의 규칙성입니다. 수면, 식사, 노동, 휴식 같은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규칙적이고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하죠. 지금 여러분의 몸은 규칙적이고 순환이 잘 되고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처럼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순환이 잘 되고 리듬이 맞아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결국 건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순환과 리듬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고 이를 회복하면 건강해집니다. 환상에 빠져서 불로유 같은 위험한 시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 전체의 균형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순환과 리듬을 바로 세우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톡톡이었습니다.